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14번째 페이지. 오징어 게임 속 오일남의 아성에 도전하는 전통놀이 초고수 광일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총천연색이 가득하네요. 오늘 화면에. 저희가 최근에 뭐 폭군, 반정, 뭐 탄핵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저희의 이제 복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가볍고 벌써부터 좀 신나는 그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건가요? 죽는 건가요? 아, 여기서는 예, 그런 살상은 없을 예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음 놓으셔도 네, 되고요. 네. 자, 오징어 게임 2가 또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보셨나요? 네, 아직 안 봤습니다. 왜죠?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자체는 이제 저희 세대, 그러니까 40대, 50대 세대에게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영화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그 즐거운 놀이가 살상, 피바다가 되셨죠. 네, 그다음에 예. 뭐 경쟁,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저렇게 사람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쉽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를 그러니까 보는 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몰입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승패보다는 즐겁자고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나갈 때 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1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경쟁에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사회에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어떤 이유라든지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사회에서 갖추었던 모든 실력을 다 버리고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를 가지고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 놀이를 하면은 되게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이른바 거액의 상금을 놓고 무한 생존 경쟁,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실은 성공과 실패였지만 여기는 삶과 죽음이 나뉘는 것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재밌는데 아니 우리의 놀이가 제가 어렸을 때 즐겼던 놀이가 아. 저렇게 쓰이다니 라고 하면서 그 할 때까진 재밌다가 예.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볼 때는 씁쓸하다가 그다음에 또 다음 놀이는 뭐가 나올까 기대하다가 또 씁쓸해지는 뭐 요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 보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2를 결국에 안 보고는 못 빼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언젠가는 것 보시지 같아요.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녹화에 소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정성껏 빚은 요 딱지들. 박광일 선생님 그러니까요. 앞에도 있고요. 네, 그 제가 듣기로 저기 그 CBS의 두 분 아나운서님 CBS에 이번에 신입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2명 들어왔는데 네. 아, 그 친구들이 사내수공업으로 만들었어요. 예, 하효진 그다음에 송인찬 아나운서님의 그거 좀 외우시지 그렇게 이거 없어 보이게 이렇게 하효진 이게 뭐야? 예, 예. 덕담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고마운데. 자, 이렇게 재밌는 예. 그 소품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그 이강민 아나운서처럼 훌륭한 아. 아나운서가 되시길 제 바라겠습니다. 이상이 될 겁니다. 이 사회생활이 오징어 게임과 다를 바 없다. 긴장해라. 나는 이 게임을 이미 해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그럼 뭐 오징어의 역사인가요? 뭐 게임의 역사인가요? 아무래도 무슨 얘기인가요? 뭐 예. 오징어 역사보다는 게임의 역사를 하면 좋겠죠. 옷 자체가 어.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트레이닝복, 예전에 이제 추리닝이라고 예. 불렀던 이 옷을 입었고 저희가 이제 그 교복 자율화 시대에 저희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교문에 들어올 때 그냥 사복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체육복만은 이제 뭔가 학년을 맞춰서 1학년, 2학년, 3학년 빛깔을 맞췄었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뭐 파랑색, 그다음에 뭐 초록색, 아, 이런 거를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데 학생들이 제일 기피했던 색깔이 초록색. 좀 안 예뻐서. 뭔가 안 예쁜 거예요. 이 초록색이 예쁘면 정말 예쁜데 예, 예. 어떨 때는 되게 뭔가 이렇게 좀 후줄근해지는 느낌이 네.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으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이 납니다. 아, 좋습니다. 전통놀이 얘기를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맞춤형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시적에 뭐 전통놀이 판에서 뭐 방귀 꽤나 끼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는 그냥 시간만 되면은 동네 애들이 모여서 네. 놀이를 했던 PC방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때이죠. 예. 그러니까 PC,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베이직 뭐 이런 거 처음 배웠던 게 중학교 때 이제 가서 학교에서 뭐 그러니까 과외 활동으로 배웠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무조건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럼 모이는데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니까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물건이 넉넉한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로 아이들이 뭔가를 궁리를 해서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품이 별로 들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별 놀이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때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뭐 자치기라든지 땅 따먹기라든지 일곱 발뛰기라든지 그다음에 다방구라든지 다방구. 예, 이런 것들을 하다가 약간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뭐냐면 딱지치기. 팽이. 팽이는 이건 굉장히 럭셔리한 거예요. 팽이하고 구슬치기는 그거 돈 자체가 들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1월 달쯤 되면은 이제 정월 대보름쯤에는 쥐불놀이 같은 거 뭐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 사실은 그때 반농하고 반도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 사이에 있었던 동네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농촌에 가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철렵 같은 것들도 하고 그렇게 놀았어서 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기억이 되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방울방울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서 야. 지금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어려울 때 그때 그 재밌었던 거 아. 즐거웠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는 힘이 그게 되고 또 힐링이 되는.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아이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요새는 그렇죠. 예. 네. 일단 손에도 뭐 핸드폰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많아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아서 뭔가 게임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한 다방구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하면 한 20명 정도가 적절하거든요. 요새 한 반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동네 애들이 한 30명 정도니까 또 한 10명 정도 떼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떼내면은 또 그 애들이 집에 가서 울어요. 울죠. 저 형아들이 누나들이 안 놀아줘요. 언니들이 안 놀아줘요. 맞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뭘 시키냐면은 네. 깍두기를 깍두기. 시키죠. 그러니까 김치 만들 때 이렇게 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채 썰고 하다가 좀 남으면 그거 뭐 어디 넣을 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그 배추김치도 넣고 오이소박에도 넣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들어간다고 그런 해서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깍두기라는 느낌을 이제 거기에다가 넣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럭저럭 그 동네 애들하고 다 어울려서. 네. 예. 그래서 학교 끝나서 저녁 때까지 또 휴일에는 뭐 토요일 같은 때는 그때 이제 반공일 그래갖고 오전 수업하고 오후 내내 예. 한공일. 네,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일남의 추억 이야기. 확실히 좀 격한 주제 할 때보다는 눈빛 자체가 다르시네요. 예, 초롱초롱하고. 예, 제가 정신 가득합니다. 몸으로 했던 예, 것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놀이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놀이란 무엇인가 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던데요. 네, 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되고요. 그 즐겁다라는 거에 건너편에 있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프로 스포츠랑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놀이 안에서 다시 이제 스포츠하고 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놀이는 즐거움이 목표고 스포츠는 즐거움 플러스 성과. 승패. 예, 그렇죠. 승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정확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정함과 규칙의 핵심 존재 이유는 네. 1등, 2등 또는 성공과 실패, 이긴 자와 진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굉장히 높은 노력과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즐겁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즐겁게 그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피말리기도 계속해서 하죠. 예, 노력을 해야지 그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딱 동네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잘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이 되니까 이 둘을 붙여놓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시시하죠. 이제 스포츠의 개념이고 네. 즐겁기도 하지만 승패에 집중된 것. 그런데 놀이는 네. 약간 우연함이 거기에 이제 가미가 됩니다. 약간 그 시쳇말로 운빨이라고 하는. 운이 좀 들어가야 된다거나 예. 또 때에 따라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대표적인 게 윷놀이 같은 것.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윷놀이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말로 놓는 거라든지 그렇지만 이게 도가 나올지 유치 나올지는 알 수가 알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거기에 몰입을 시키게 되는 그치.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연함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우연함이 있어야 좀 언더독의 반란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 우연함이 지나치게 우연하면은 네.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전통놀이 가운데 뭐 비석치기라든지 그다음에 구슬치기 이런 것들은 굉장한 정확성, 제구력이 신체적인 있어요, 능력을 제구력. 요구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몇 장 돌려서 이렇게 딱 내가 몇 개 나올 때 이거는 거의 100% 우연에 의지하거든요. 그건 노름. 그건 노름이 되는 거죠.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끝에 노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생존을 위한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 중간에 놀이와 스포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놀이로 이걸 생각을 할 거냐 예.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로 생각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 경계가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렇게 누군가 경찰이 확 달려들었는데 서로 재밌게만 놀고 있으면 이거는 놀이입니다. 놀이. 근데 거기에 지폐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거는 노름입니다. 예. 도박입니다. 예. 이런 어떤 경계들이 있어서 그 경계에 이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 놀이가 되기도 하고 스포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연함과 어떤 숙련도가 적절하게 조합이 된 우리의 전통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한 전통놀이 그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시리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종목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셨다고. 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지 몰랐어요.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는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요. 저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가 이 장면을 처음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예. 아니 저거를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알던 영희가. 예. 그래서 이제 확실히 예술하는 분 또 이제 어떤 이런 매체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구나를 생각을 했었는데 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술래가 이제 뭐 기둥이라든지 당신의 이제 전봇대 그러니까 전보를 보내는 전신주 그 전봇대에 이제 기대서 예.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이제 술래 아닌 사람들이 뭐 10명이든 15명이든 다가오면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등을 딱 치면은 치고 도망. 도망가거나 해서 뭐 잡히면 또는 안 잡히면 다시 술래가 한 번 더 하는 예. 뭐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언제 나왔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전통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전통의 개념을 어디까지 넣느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당시 70년대 80년대 놀았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랑 가장 비슷한 놀이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음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게 이제 다루마상가 코론다 요런 게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 다루마라고 하는 게 오뚜기. 그러니까 다루마상 그러면 오뚜기 씨 뭐 이런 정도가 되니까 네. 오뚜기가 구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게임 방식이 똑같아요. 음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전래가 된 놀이가 아니었을까. 일제 강점기에 그쪽에서 넘어온 동요라든지 그쪽에서 넘어온 이야기라든지 그쪽에서 넘어온 놀이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선을 더 넓혀서 봤더니 서양에는 더 오래전부터 비슷한 놀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왓치 더 타임, 미스터 울프, 그다음에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 이렇게 이거는 자막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 네, 왜냐면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 게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하는 거하고는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왓치 더 타임, 미스터 울프나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는 10개의 음절이고 예. 다루마상가 코론다 요건 8개입니다. 그런데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10음절이에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아마 관용인가요? 관용이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 10개의 음절로 쓰던 걸 일본에서 자신들이 쓰다가 네. 그중에 또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것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더라도 이제 무궁화꽃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그 근대 역사에서 한국을 또 독립을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서 이런 놀이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네. 정확하게는 이제 이 유래를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됐다 또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놀이를 그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는 계속해서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현지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영향을 받았고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또 이것이 놀이라고 하는 게 또 대부분 나라에서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통점 제한된 공간에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자생된 건지 영향을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네. 뭐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놀이가 있다 정도로는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가 좀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 시즌 2에 새롭게 등장한 종목입니다. 이 게임을 이제 잘 못해서 끔찍한 좀 사달이 난 참가자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비석치기입니다. 비석치기는 사실 저도 비석치기 세대는 아닌데 네. 일단 종목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불경스럽달까요? 그렇죠. 비석을 왜 치나요? 그래서 비석치기라는 표현보다는 그 보통은 이제 동네마다 조금 달랐어요. 예.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망까기. 아 이게 망까기예요? 예. 우리 자탄풍 노래에 나오는 맞습니다. 알까기, 망까기, 맞아요. 망까기가 이거구나. 예. 그리고 예. 원래 이제 옛 표현에는 비사치기. 비사. 예. 그래서 비사치기에 이제 비사치기를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데 예. 하나는 비석치기의 음가가 달라져서 비사가 됐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전에는 돌보다는 사기 깨진 걸로 했을 거다. 사기 그릇. 아, 그러면은 날아가는 사기 그릇. 굉장히 위험한 게임. 그래서 비사. 예. 뭐 이렇게 불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에서 이제 좀 불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비석을 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비석거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놀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지는 편 쪽 그러니까 A 그룹하고 B 그룹이 나눠서 A 그룹이 공격하면 B 그룹은 이제 수비를 하게 되면은 네. 그 B 그룹은 그 선에다가 자기 비석을 쭉 세워요. 네. 그러면 이제 A 그룹은 각각 자기 앞에 있는 걸 공격하고 성공하면은 옆에 것도 같이 공격을 하고 아, 단체전이군요. 단체전이에요. 아,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돌멩이가 쭉 있는 게 이제 비석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옛 동네에 보면은 예. 비석거리가 있어요. 비석거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을에 사또가 왔는데 네. 고을에 사또가 한 1년 있다가 돌아가면은 네. 동네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공덕비, 송덕비 이런 것들을 그 관청 앞에다가 쭉 세워요. 예. 그럼 그게 한 열 몇 개, 20몇 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야, 비석이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 그래서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네. 요 돌 가지고 노는 놀이를 네. 비석 치기. 아, 그 이렇게- 거리 모습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돌 세워놓은 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봤던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끼리는 걔는 상관없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네, 재밌으면 그냥 끝이죠. 우리끼리 예. 이제 A 그룹, B 그룹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그 규칙을 어기면 그 그룹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땡깡 쓰는 아이들, 떼 쓰는 그래서 아이들. 떼 쓰는 아이들. 들은 처음에 한두 번은 봐주지만 예.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게임에서는 동네 룰이 엄격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사 온 친구가 자기 전에 살던 동네 룰을 고집하면 그러면 그 친구도 이제 이제 배척됩니다. 배척되고 예. 나중에 이제 그 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안에 굉장히 정교한 규칙들이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석치기가 그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래서 제1공격, 제2공격, 제3공격 해서 한 10가지 공격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돌을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비석을 한 번에 그냥 딱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성공을 하고 나면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1단계가. 예.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돌을 앞에 툭 던지고 제가 깨금 발로 건너가서 그 돌을 받고 거기 거리가 그만큼 축소가 되잖아요. 그게 보통 3발까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3발쯤 되면 바로 앞에서 툭 치는 셈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등부터 네. 머리 끝까지 네. 그 돌을 올려놓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등에 올려놓고 뒷짐지고 계속 가면 그게 발등에서 툭 하고 떨어지면 그렇죠. 예. 공격이 실패하는 아,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무릎에 끼운다든지 예. 이러다가 이제 배에 올리거나 등에 올리면은 예. 모양이 되게 이상해져요. 걸어갈 때 되게 어기적 걷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렇겠네.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아이들이든 수비하는 아이들이든 이제 웃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 장점이 그러니까 그 유리하게 하려면 뭐냐면 비석을 작게 만들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비석을 작게 만들면 이제 그 동네에서 일종의 평의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 예. 규격 논란. 예. 이 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던 돌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또 굉장히 큰 것도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크지만 거꾸로 하면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평의회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머리 쓰는 과정 속에서 돌의 규격이 일정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떤 동네마다의 규칙이라든지 원칙 이런 것들이 예. 체계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냥 이거 하나 맞추는 것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체계적인 스포츠인 줄 몰랐어요. 그럼요. 나중에 이제 머리에 예. 여기다가 갖고 떡장수 안녕하세요 하면서 뚝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떡장수라는 그 네, 단계가 있군요. 네, 마지막에. 예. 예. 그러니까, 정겹네. 예. 예전에 뭐 계급장 그래서 여기다가 돌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야, 다이나믹한,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스포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굉장히 그 코어 힘이 중요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려면. 예. 이것도 굉장히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우리 때는 굳이 뭐 이제 뭐 운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놀이만 제대로 하더라도 체력 증진은 뭐 네, 걱정 네. 없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도 진짜 자신 있는, 이건 전 진짜 자신 있어요. 전 거의 오징어 게임 강하늘 씨급으로 진짜 공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누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섬섬옥수기도 하고요. 공기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놀이는 뭐 우리나라 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놀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걸 보면 그리스하고 로마에서도 공기놀이를 했다라는. 근데 사실 뭐 동그란 돌멩이 한 5개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뭐 비슷한 거 맞습니다.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일본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있어서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뭐 석투,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척석 뭐 이렇게 척석.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규경 조선시대 후기 이제 학자죠. 오주연문장 전상고에 보면은 공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이 잡다, 기는 바둑돌. 아, 그러니까 바둑돌을 잡다. 근데 잡는 방식이 이제 뭐 이렇게 하늘에 던져서 네. 받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한 알, 두 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래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이게 한 알, 두 알 잡는 게 너무 쉽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알 잡을 때 1년, 두 개 잡을 때 2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네. 나중에는 뭐 꺾어서 잡으면 2배로 준다거나. 약간 아리랑 치기라고 해서 네. 아리랑으로 잡으면 2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추장, 뭐 된장 이런 것도 넣고. 예. 그래서 이제 두 알을 할 때도 한꺼번에 두 알 하느냐 콩콩 잡느냐에 따라서 맞 그렇죠. 좀 더 예.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징어 게임을 봤던 분들이 한국 분들은 공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저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비슷한 거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고수들 보면은 공기 고수.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놀이를 통해서 사실 이게 손가락을 소근육을 움직이는 거니까. 네네. 이것도 굉장히 네. 예, 신체 능력 신체 향상에 능력하고 그다음에 뇌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하고 또 다른 어떤 뭔가 또 그 나름의 어떤 필요성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지혜가 녹아 있네. 아이들의 것 건강을 같아요. 위한. 예. 자, 이번에는 딱지치기입니다. 딱지치기. 뭐 종이가 주변에 뭐 어떤 종이든 있으면 뚝딱 접어가지고 한두 시간 그냥 보내기 좋았던 놀이인데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공유 씨가 처음에 이제 사람들 끌어올 때. 수트를 입고 너무 이거 격식을 갖춰서 해가지고 이게 되게 고급 스포츠처럼 그렇죠. 가방에서 탁 꺼내가지고. 고급 스포츠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선생님도 좋아하셨죠? 그럼요. 이 딱지치기,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재밌는 놀이들이 있지만 이제 몇 개가 이제 굉장히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는 것들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딱지치기입니다. 격렬하다. 네. 몸을 많이 쓰긴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제 한두 판 하고 끝나지만 예. 사실 이제 성기훈이 처음에 이제 계속 맞잖아요. 예.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한 30분, 1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팔이 거의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방송 전에 잠깐 해봤는데 50견이 오셔가지고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딱지치기도 이제 많이 했던 놀이였는데 네. 이 딱지치기는 이제 사실은 다른 게임하고는 다르게 앞에 봤던 게임들은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획득이에요. 착취. 예.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진 먹는 사람 게임. 것을 가져가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구슬치기라든지 이제 뭐 딱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딱지에 값어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핵심은. 예. 그러니까 이 종이가 너무 비쌌던 시절. 네. 조선 시대에는 종이가 아, 그렇겠네.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누군가에게 이제 뭐 큰 상을 내린다 그러면 종이 예. 이렇게 뭐 100장, 200장 주면은 그것도 그걸로 한지 아니에요? 한지? 그렇죠. 예, 한지는 딱지 못 볼 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종이 자체가 비쌌고. 예, 예. 근데 지금은 분리수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박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종이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종이에 대한 가치가 살짝 있지만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비싸진 않았어요. 아, 그때가 이제 선생님의 그게 어린 시절.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70년대하고 80년대였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딱지를 접을 때 내가 제 것을 뺏어 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딱지의 재질이 네. 너무나 흔한 거다. 아, 뭐 달력이다. 아, 달력은 괜찮아요. 아, 달력 괜찮아. 신문지? 신문지. 그때는 신문 안 보는 집 없었잖아요. 신문지 꾹꾹 밟아가지고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신문지는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예. 일단은 거절. 아, 그러니까 그거는 따도 수준이야.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소장 가치가 않은 없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은 빳빳하면서도 뭔가 좀 재질이 좋은 것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달력. 아, 1년에 12장밖에 없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달력 하면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지만 네. 그때 이제 좋은 달력들은 한 달씩이고 거기에 또 예쁜 뭐 그림 같은 것들, 네. 회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예. 있었잖아요. 그런 걸 코기코기 접으면 얼마나 아, 귀하겠어요. 그거 쟁탈전이 심했겠구나.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어른들이 보는데 이제 6월인데 네. 달력은 보니까 벌써 10월 가 있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한 석 달 남겨놨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아, 그 뜯어가지고 딱지. 딱지 예.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딱지치기는 여러 나라에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 말고도 여러 나라에 있고 사실은 이제 이 딱지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보니까 고무딱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고무딱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아, 그런 거 있었다. 저 어렸을 네, 때 짱딱지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개념들의 딱지들인데, 예, 예.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약간 예. 인형을 눌러놓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딱지들이 있고, 예. 저희 세대 요거하고 별개로 동그란 거, 동그란 거.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네. 떼서 쓸 수 있는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상대방 것을 따먹는 게 기준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별이 8개가 표현이 돼 있고 예. 별이 7개가 표현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어요. 네. 그럼 별높, 별얕. 그럼 별이 높은 걸 찾아내는 거고 별얕은 낮은 거를 찾아내는 아,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그 아이가 별높에 10장을 딱 겁니다. 근데 네. 여기가 별이 더 숫자가 적으면 예. 제가 이기는 거고. 아, 이거 약간 야바위가 접목됐네요. 그때는 예. 그렇게 했었죠. 아, 예. 홀짝 게임. 예, 예, 그것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던져서 예. 여기다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날리면 휙 하고 날아가거든요. 예. 근데 날아가는 게 뭐 한 발 앞에 떨어질 때도 있고 실력이 좋으면 한 5m, 10m 날아가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럼 멀리 간 애가 또 그거를 따먹기도 오, 하는. 뭔가 설명만 들으면 너무 멋있어. 근데 예. 그런 딱지도 있지만 예.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렇죠. 딱지는 요거죠, 요거. 쳐서 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는 개인전이었다가 네. 나중에 동네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 걸 따오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우리 동네에서 딱지 제일 잘 치는 애가 누구다? 저 집에 누구 형이다. 예, 예. 그럼 이제 그 집에 가면은 항아리에 딱지가 이렇게 쫙 있어요. 트로피 케이스처럼. 예. 그러고 이제 동네 애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일정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 깐부라고 합니다. 아, 깐부는 굉장히 좀 약간 국가대표 상비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너는 나의 깐부야. 그러니까 난 딱지를 너한테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따온 딱지도 우리 집 그 항아리에 넣어두고 네가 딱지를 이루면 우리 집 항아리에서 딱지를 내주는 가져가. 거예요. 딱지 기회네요. 딱지 그렇죠. 기회. 그러면서 이제 깐부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어느 날 깐부가 잃고 왔대. 옆 동네 애들한테. 그러면 그럼 이제 항아리 들고 가는 복수하러. 거죠. 복수하러. 예. 가서 이제 이쪽 위쪽 동네 대표하고 아래 동네 대표하고 예. 이제 서로 붙어서 또 이제 이겨내는 야, 이제 스케일 그런 크다. 어떤 것들이 있었던 시절. 그게 이제 딱지 몰이었습니다. 예.
자, 광일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즌 1의 대미를 장식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도 못 봤던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저도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한 4학년까지는 이 게임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룰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저 게임이 과연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5학년, 6학년 돼갖고 이제 조금 아이들하고 이제 몸을 부대낄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은 가장 미스터리한 게임입니다. 왜 미스터리한가요?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전통에서 예. 이렇게 아이들 놀이가 서로 치고 받는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육탄전이 벌어지니까. 네, 거의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게 일본에서 S캔이라고 하는 S자를 쭉 걷고 영역을 나눠서 네. 서로 공격과 수비로 나눠서 하는 게임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오징어 게임하고는 조금 더 뭔가 좀 간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 윤곽 자체가 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이랑 가장 비슷한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일곱발 뛰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건가요? 아기 사방. 사방치기? 사방치기하고는 좀 다른데 네. 직사각형을 길게 한 다음에 중간에 띠를 두르면 술래들은 여기에 있고 네. 공격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공격자가 예를 들어 3발자국을 뛸 수 있으면 술래는 1발자국 뛸 수 있으면서 서로 깨금발로 이렇게 이겨내는. 그게 7발 뛰기예요? 네, 그래서 7발 안에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A에서 B로 넘어가는 위아래로. 그러면 이제 수비하는 쪽은 2발 또는 3발이 규칙이어서 넓게 돌거나 짧게 돌거나.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게임이 바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일단 3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아까 7발뛰기로 갔다가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영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2개 있죠, 위아래. 네네. 이 동그라미 영역이 공격자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세모와 네모의 영역이 수비자의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제3의 영역,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있어요. 예. 중립지대가 어디냐면은 이 그림 바깥과 그다음에 여기 허리처럼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중립지대가 있구나. 요 중립지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개의 영역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눠지는데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동그라미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 동그라미를 치든 아니면은 이 허리를 건너뛰든 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 수비자는 그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은 공수가 교대가 되는 거거든요. 공교가 되는데 여기서 각자의 영역에서 유리한 게 공격자는 동그라미 영역에서는 2발을 가질 수 있고 수비자는 세모와 네모에서 2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상대방 영역,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세모 네모 영역 가면은 깨금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비자는 사실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수비자하고 공격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은 중립지대에서는 둘 다 깨금발. 그런데 공격자에게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수비자의 영역도 2발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기훈이 거기를 그렇게 가려고 했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격렬하다 보니까 여기 일정하게 소위 말하는 휴식 공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옆구리에 동그라미를 살짝 그어요. 이 옆구리에 동그라미를 살짝 그으면 여기다가 공격자가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금발로 계속 다니는 게 굉장히 잠깐 쉬는 곳. 쉬는 거죠. 물론 쉬더라도 수비자는 그 발을 잡아채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공격자가 다 공격하다가 아웃됩니다. 그럼 공격자가 동그라미 위에 하나 남잖아요. 그럼 수비자들이 전부 다 깨금발로 나와서 거기에 있는 그 공격자 한 명을 끄집어내면 쉬는 끝나요. 친구를 넘어뜨린다. 네, 쉬고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공간이 팔은 닿을 수 있어야 돼요. 팔은 닿을 수 있는데 한쪽으로는 피할 수 있지만 양쪽에서는 못 피할 정도의 규모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A 영역과 B 영역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뭔가 체계적이어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4학년 때까지는 저 게임을 가만히 봐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네. 저학년한테 어렵겠다. 왜 저긴 깨금발이고 저긴 양발이지? 누가 공격이고 누가 수비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가 이제 그 규칙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격렬하게. 그래서 막 다 뜯어지고. 뭐 슈퍼볼 미식축구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덩치가 좋은 아이가 있으면은 유리한 거죠. 그러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유리하다고 하지만 양발과 한 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핸디캡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게임이 계속해서 뭔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오징어 게임의 기원은 어디일까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오징어 게임으로 불렀던 이유는 전체 모양이 동그랗고 그다음에 세모 네모가 딱 오징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고 그 밑에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살짝 있어서 굳이 우긴다면 이게 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이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 예. 누군가 변형을 해서 초기에는 좀 허술하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모양을 이제 중간에 이 중립지대를 하나 만들고 통과하면서 이제 그 핸디캡이 사라지는 어. 그 상황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징어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거를 여기를 잘라내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오징어죠. 생선이 오징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징어 모르는 동네가 없어요. 없죠. 딱 봐도 오징어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네, 그래서 아마 그 오징어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붙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가장 익숙한 오징어와 네. 그 전체 모양이 오징어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뭐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오징어포 이랬어요. 오징어포요? 예, 게임 이름을? 게임 이름이. 그래서 예. 그냥 오징어 하자, 네. 오징어포 하자. 네. 이런데 이제 동네에 가면은 네. 뭐 오징어 가희생, 오징어 이상, 그 다음에 저기 심지어 그 대구 같은 데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거긴 쉽게 갑자기? 거기 쉽게 갑자기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오징어 땅콩은 과자 이름. 과자 이름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예를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진지하게 한다고. 예. 강원도에는 오징어 육군이래요. 오징어 육군? 강원도니까. 군대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역 토착색이 묻어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징어와 가장 많이 붙은 게 오징어 가이상, 오징어 이상, 오징어 가생 이런 일본. 그렇죠. 이 느낌이 일본어 같아요. 일본어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가이상 이게 전부 다 보통 가이상류의 이름이라고 보게 되는데 가이상이 뭔데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네. 음을 찾아보니까 네. 일본어로 전쟁이 시작됐다. 개전, 아, 카이센. 아, 그거 비슷합니다. 그러네. 뜻도 얼추 맞고. 네. 근데 이제 당대만 하더라도 뭐 국어사전도 안 보던 시절이고 서로 그 낱말이 뭔지 물어보면은 갑자기 어색한 관계가 그렇죠. 되잖아요. 가이상이 뭐야 그러면? 그걸 왜 물어봐? 빨리 게임 시작해. 그래. 오징어포 시작해. 네, 우리 그 발밟는 게임을 돈가스로 하는데 이게 왜 돈가스야? 물어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발밟는 게 않죠.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서로 그 의미를 그냥 무시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이상이 됐다가 처음에 가이센이었겠죠. 누가 똑똑한 애가 네. 야 이제 오징어 개전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가이상 그다음에 나중에 가생 그러다가 야 이상 그러다가 그래서 오징어 이상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 서울 쪽에서 볼 때는 뭐 굳이 뭐 그래서 그냥 오징어 포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보통 전국적으로는 오징어. 그렇습니다. 그래, 오징어 게임 하자라고 예. 하면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굽고 네. 삼각형 굽고 네. 그다음에 네모 그다음에 옆구리 하나 그으면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아니면 엎어라 뒤집어라 해서 네. 편 나누면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A, B 게임이 그래서 뭐 하게 되면은 몇 시간이고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옛날 어린 시절 전통놀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박광일 선생님 시간에 곽지식 작가 분량이 나왔네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전통놀이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우리의 전통놀이 그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나고 어쩌면 쿠키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뒤집힌 게 찬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소리가 크네요. 근데 이 딱지는 좀 어렵네.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둘 다 입만 산 느낌인데요. 저희 공유 씨 만났으면 그 싸대기 뒤에. 아우, 진짜 안 된다. 그 선생님 필살기 쓰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돼요? 예,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대고치기. 대고. 대고치기. 필살기 맞네. 들려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네. 예. 아야! 제가 한번 더. 한 번만 대고치기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때려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